창가에 둔 오이 모종을 보면서 실망한 적 없으신가요? 유리창 쪽으로 필사적으로 몸을 뻗다가 힘없이 쓰러져 버리는 가늘고 연약한 그 줄기들 말이에요. 다들 겪어본 일이죠. 만약 제가 햇볕이 잘 드는 그 창문이 사실은 여러분의 미래 수확량을 망치는 주범, 즉 사보타 주범이라고 말한다면요. 대부분의 초보 농부들은 자연광이 식물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믿죠. 하지만 오늘 저희는 그 통념을 완전히 깨부술 겁니다. 가장 저렴한 LED 조명 하나가 아무리 밝은 창문보다도 수백 배 효과적인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간단한 스위치 하나가 여러분의 연약한 새싹들을 엄청난 수확을 준비하는 튼튼하고 우람한 모종으로 어떻게 바꾸는지 확인해 보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알게 될 사실이 여러분의 모종 키우기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을 테니까요. 자, 여러분은 창문 편인가요? 아니면 조명 편인가요?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었는지 확인해 봅시다. 조명과 창문을 정면으로 비교하기 전에 잠시 학창시절 생물 시간으로 돌아가 봅시다. 광합성이라는 단어 기억하시나요? 지루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식물에게 광합성은 생존 그 자체입니다. 오이에게 빛은 단순히 주변을 밝히는 조명이 아닙니다. 먹이이자 공기이자 그리고 줄기와 잎을 만드는 건축 자재인 셈이죠. 정확히 말해 식물은 빛의 에너지를 사용해 물과 이산화탄소를 당 설탕으로 바꾸고 이 당이 바로 단단한 줄기, 풍성한 잎화, 그리고 궁극적으로 아삭한 오이를 만드는 데 쓰이는 겁니다. 만약 충분하고 적절한 빛이 없다면 이 복잡한 생명 생산 공장은 그대로 멈춰버립니다. 식물은 패닉에 빠지고 생존을 위해 내부의 비축 에너지를 끌어다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식물학자만의 이론이 아니라 성공적인 농사를 위한 근본적인 핵심 열쇠입니다. 우리는 태양이 완벽한 광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익숙하고 사실 그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죠. 바로 평범한 봄날의 창가에서 우리의 모종이 실제로 받고 있는 빛의 양과 질이라는 디테일 말입니다. 자, 창문에서 식물을 키울 때 겪는 첫 번째 문제는 바로 빛의 강도에 대한 큰 착각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방이 밝으면 당연히 식물에게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 사람의 눈은 식물에게 정말 필요한 빛의 양을 측정하는 데는 극도로 믿을 수 없는 도구입니다. 우리의 눈은 녹색 스펙트럼 영역을 아주 잘 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식물은 이 녹색 빛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반사합니다. 그래서 식물이 녹색이죠. 반면 광합성을 위해서는 정말 강렬한 빛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숫자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맑은 여름날 야외의 조도는 10만, 100만 룩스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식물에게 완벽한 조건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아주 밝은 남양 창가에서 빛을 측정해 볼까요? 화창한 봄날이라도 기껏해야 만만해서 15,000 룩스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흐린 날이라면요. 5,000은 물론이고 2,000 룩스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오이 모종을 생각해 봅시다. 오이 모종이 정상적으로 자라려면 하루 12시간에서 14시간 동안 최소한 10,000에서 12,000 룩스의 빛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 빛은 오이에게는 심각한 에너지 굶주림과 같습니다. 식물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만 얻기 때문에 건강한 몸체를 제대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필요한 충전 전력의 1%만 나오는 충전기로 휴대폰을 충전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모종은 지금 거의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셈이죠. 자,
이제 유리 장벽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창문 유리는 아무리 맑고 투명해도 단순한 차단막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교묘한 필터 역할을 하죠. 유리는 태양광 속 자외선의 상당 부분을 무자비하게 차단합니다. 자외선은 피부에 해로우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고농도 자외선은 우리 피부에는 분명히 해롭습니다. 하지만 식물에게 있어 소량의 자외선은 일종의 단련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자외선이 잎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면역력을 높여주며 모종이 노지의 거친 환경에 적응하도록 준비시켜 주는 것이죠. 자외선 없이 자란 모종은 마치 평생 무균실에서만 지낸 사람과 같습니다. 너무 연약하고 무르며 실제 환경에 나가 싸울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인 것이죠. 게다가 유리는 가시광선의 스펙트럼까지 미세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특정 파장은 더 잘 통과시키고 다른 파장은 덜 통과시키면서 자연이 정한 빛의 균형을 깨뜨리는 것이죠. 결국 유리를 통과한 빛은 온전한 태양광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라이트스 버전, 다이어트 식단 같은 빛이죠. 오이 묘목처럼 한창 자라야 할 어린 생명체에게 처음부터 이런 불완전한 빛을 공급한다는 것은 약하게 시작하라고 판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화면 연출을 위해 태양광의 전체 스펙트럼이 유리에 닿을 때 자외선은 튕겨나가고 일부 빛만 통과하는 애니메이션을 보여주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창가에서 오이 모종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적은 바로 짧은 일조량입니다. 우리가 보통 오이 모종을 언제 심는지 생각해 보세요. 2월, 3월, 아무리 늦어도 4월 초입니다. 이 시기는 해가 짧고 일조 시간이 식물이 필요로 하는 이상적인 기준에 훨씬 못 미칩니다.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죠. 심지어 날씨가 맑더라도 실제로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 성장에 이용할 수 있는 유효 광량은 몇 시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오이가 제대로 성장하려면 최소 12시간에서 14시간의 광주기가 필요합니다. 충분하지 못한 빛의 길이는 식물에게 직접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은 겨울이니 성장하지 말고 힘을 아껴라. 결국 모든 생장 과정이 느려지고 발육이 정체됩니다. 모종은 성장을 멈추거나 생기를 잃은 채 위축되어 보일 수 있고 재배자는 흙 때문인지 물주기 때문인지 원인을 찾느라 골머리를 앓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식물의 노동 시간이 너무 일찍 끝난다는 데 있습니다. 성장에 필요한 충분한 영양분을 생산할 시간이 부족한 것이죠. 이것은 마치 하루에 2시간만 일해서 집을 지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공사는 기한 없이 늘어지고 건축물의 품질도 장담할 수 없게 되죠. 이해를 돕기 위해 해가 얼마나 짧게 비추는지 강조할 수 있도록 창밖의 짧은 겨울날을 타임랩스, 즉 가속 촬영으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창가에 둔 모종이 유리창 쪽으로 구부러지는 모습, 다들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마치 햇빛을 향해 힘껏 몸을 뻗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사실 이건 식물이 보내는 구조 신호이자 웃자람이라고 불리는 심각한 문제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빛이 한쪽에서만 들어오기 때문에 식물은 그 광원을 향해 닿으려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이 과정에서 줄기세포를 길게 늘리는 역할을 하는 성장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그 결과 줄기는 가늘고 길고 약해지며 잎과 잎 사이의 강역, 즉 마디 강역이 비정상적으로 넓어지게 됩니다. 식물은 뿌리나 잎을 튼튼하게 키우는 대신 빛을 향한 무의미한 경쟁에 모든 힘을 소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웃자란 줄기는 매우 연약해서 쉽게 부러지고 병충해에도 더 취약해집니다. 화분을 계속 돌려주는 것도 임시방편일 뿐이며 식물에게 오히려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한쪽에서만 비추는 빛은 식물로 하여금 자신이 다른 경쟁 식물의 그늘에 가려져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햇빛을 차지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위로 솟아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생존 본능이지만 아파트와 같은 실내 환경에서는 오히려 독이 되는 현상입니다. 몇 시간 만에 모종이 창문 쪽으로 심하게 구부러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타임랩스 영상이 이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해 줄 것입니다. 많은 숙련된 재배자들은 이렇게 반박하실 겁니다. 우리 집은 남향 창문인데 빛이 충분하고도 넘쳐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흔하면서도 위험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네, 남향 창문이 최악의 조건 중 그나마 제일 낫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건 역시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첫째, 앞서 언급했듯이 남향 창문이라 해도 흐린 날에는 조도가 몇 배씩 떨어져서 식물의 성장에 치명적인 수준까지 내려갑니다. 게다가 모종이 자라는 봄철에는 흐린 날씨가 드물지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햇빛이 부족하면 여러분의 어린 모종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둘째, 남향 창문은 과열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유리창을 통과한 직사광선은 작은 포트의 흙을 심하게 뜨겁게 만들고 연약한 잎들을 태우거나 말라 죽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역설이 발생합니다. 빛은 충분한 것 같은데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은 상황이 되는 거죠. 결국 한낮에는 모종을 가려주어야 차광해야 하는데 이는 다시 한번 빛의 양을 줄이는 꼴이 됩니다.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아무리 넓은 남향 창가라도 두 번째 줄에 놓인 식물들은 이미 현저하게 적은 빛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남향 창문만 있으면 만능이라는 신화는 단지 복잡한 문제에 대한 쉬운 해결책을 찾으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현실은 창문만으로는 안정적이고 질 좋은 조명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햇볕이 드는 창가에 놓인 온도계가 고온을 가리키고 그 옆에 모종의 잎이들이 시들시들 말라가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창문의 한계가 명확해지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구세주, 바로 인공광, 즉 식물 재배용 램프가 등장합니다. 이 램프의 가장 크고 확실한 장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완벽한 통제입니다. 램프를 사용하면 더 이상 창밖 날씨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밖에 눈보라가 치든 폭우가 쏟아지든 아니면 극야이든 상관없이 당신의 모종은 항상 필요한 만큼의 빛을 정확히 받게 됩니다. 계절이나 일조 시간의 길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간단한 타이머 설정만으로 식물에게 가장 이상적인 낮과 밤의 리듬을 직접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현상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램프는 빛을 정확히 위해서 비추기 때문에 모종이 빛을 찾아 구부러지거나 웃자라지 않고 곧고 튼튼하며 단단하게 자랍니다. 인공광은 어린 모종이 가진 유전적 잠재력을 완전히 발현할 수 있도록 이상적인 실험실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이는 마치 무계획적인 간식 위주의 식단에서 전문 영양사의 완벽하게 균형 잡힌 새끼 식단으로 전환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는 예측 가능하며 항상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램프는 어쩔 수 없는 대안이나 타협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정 원예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려주는 전문 도구입니다. 가장 확실한 예시는 동일한 시기에 파종한 모종 두 트레이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창문에서 자란 모종은 길게 웃자라서 힘이 없고 색이 옅은 반면 램프 아래에서 자란 모종은 잎이 진하고 단단하며 튼튼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식물 등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지만 모든 빛이 똑같이 유익한 건 아니죠. 여기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개념인 빛의 스펙트럼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태양광은 파장이 다양한 여러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 눈은 이를 무지개 색깔로 인식합니다. 그런데 식물들은 정말 깐깐한 미식가 같아서 생육 단계별로 좋아하는 빛의 색깔이 따로 있습니다. 광합성의 필수적인 핵심 색상은 크게 두 가지, 바로 파란색, 청색과 빨간색, 적색입니다. 파장이 약 400나노미터에서 500나노미터 사이인 청색 스펙트럼은 묘목에게는 일종의 성장 헬스 트레이너와 같습니다. 이 빛은 줄기가 위로 길게 웃자라는 것을 억제하고 식물이 높이가 아닌 옆으로, 즉 넓게 자라도록 유도합니다. 청색광의 영향을 받으면 뿌리는 강력하게 형성되고 줄기는 두꺼워지며 잎은 넓고 두툼하게 자라납니다. 청색광이야말로 식물의 영양 생장을 늘리고 튼튼한 뼈대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빛은 식물에게 빛이 충분하니 서두를 필요 없다, 뿌리부터 단단하게 자라라 라는 신호를 주는 셈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모종을 기르는 초기 단계에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묘목용 식물 등에는 청색 스펙트럼이 항상 충분한 양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청색 광선이 식물에 닿는 단순한 그래픽을 사용하고 그 결과로 뿌리와 잎이 활발하게 자라는 모습을 함께 보여줄 수 있습니다. 청색광이 식물의 트레이너 역할을 한다면 약 600에서 700나노미터 파장의 적색광은 행동 개시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색광은 광합성에 필요한 주 에너지원이며 식물의 수직 성장을 촉진합니다. 또한 종자 발화를 담당하고 이후 단계에서는 개화와 열매 맺는 과정을 주관합니다. 청색광이 옆으로 자라라고 지시한다면 적색광은 위로 크고 번식을 준비하라고 말하는 셈이죠. 실제로 자연에서 다른 식물들의 그늘 아래 있을 때 적색광 및 원적색광 스펙트럼이 우세해지면서 묘목들이 위로 길게 자라는 웃자람 현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유묘기, 즉 어린 모종 단계에는 적색광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청색광이 부족한 상태에서 적색광이 지나치게 많으면 우리가 창가에서 막으려 했던 바로 그 원치 않는 웃자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모종용 램프는 두 스펙트럼이 균형 잡힌 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영양 생장기에는 청색광 비율을, 개화 및 결실기에는 적색광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 식물 등의 핵심 비결입니다. 식물이 특정 순간에 필요로 하는 빛을 정확하게 공급해 주는 것이죠. 여기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보여주며 적색광 아래에서 식물의 꽃봉고리와 꽃이 피어나는 장면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럼 녹색, 노란색을 포함한 다른 스펙트럼 색은 어떨까요? 이런 빛도 식물에 필요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흔히 접하는 마케팅 용어인 풀 스펙트럼에 대해 이야기하게 됩니다. 풀 스펙트럼 램프는 사람 눈에는 흰색 또는 약간 핑크빛을 띠는 색으로 보입니다. 이 조명들은 청색과 적색 광선뿐만 아니라 녹색과 노란색 스펙트럼의 광선까지 모두 포함하여 태양광을 모방합니다. 오랫동안 녹색빛은 식물이 반사하기 때문에 광합성에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녹색빛도 소량이지만 흡수되어 광합성에 참여하며 특히 청색 및 적색광이 도달하기 어려운 아래쪽 잎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보라색 빛을 내는 적색과 청색의 조합, 전통적인 이색성 비컬러, 램프와 흰색의 풀 스펙트럼 램프 중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오이 모종을 키울 때 두 옵션 모두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보다는 훨씬 효과적입니다. 다만 풀 스펙트럼 램프는 식물에 더 다재다능하고 생리학적으로 적합하다고 평가됩니다. 게다가 풀 스펙트럼의 흰색빛 아래에서는 작업하기 훨씬 수월하며 모종의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기도 좋습니다.
보라색빛 아래에서는 모든 잎이 마치 병든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시청자분들이 시각적 차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일한 두 그룹의 식물을 보라색 램프 아래와 흰색 램프 아래에 두고 비교해 보여주는 것도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자, 스펙트럼에 대해서는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램프가 충분히 강한 빛을 주고 있는지 그 밝기는 어떻게 측정해야 할까요? 여기에도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와트, 루멘, 럭스처럼 헷갈리는 용어들입니다. 하나씩 정리해 봅시다. 와트는 단순히 전기가 얼마나 소모되는지를 나타내는 소비 전력 단위일 뿐 실제 빛의 양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루멘아웃은 광속을 측정하는 단위지만 이는 사람 눈의 민감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 눈이 가장 잘 인식하는 녹색빛은 사실 식물에게는 거의 필요가 없죠. 따라서 루멘 수치가 높더라도 식물의 성장에 필수적인 파란색이나 빨간색 광선이 부족하다면 그 램프는 묘목에게는 전혀 쓸모가 없을 수 있습니다. 럭스 루멘은 조도를 나타내며 제곱미터당 루멘의 양을 의미합니다. 이 역시 사람을 기준으로 만든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파라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이는 광합성 유효 방사를 뜻하는 약자입니다. 파라는 식물에게 유효한 스펙트럼 범위, 즉 400나노미터에서 700나노미터 사이 내에서 광자가 얼마나 방출되는지를 측정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의 식물이 얼마나 많은 영양분을 빛의 형태로 얻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 것이죠. 아쉽게도 일반 조명 제조사들은 이 파라 수치를 잘 표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보자를 위한 간단한 팁은 이렇습니다. 루멘 수치에 집착하기보다는 아예 묘목 재배용으로 특화된 식물 LED 램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루멘, 럭스, 그리고 파를 비교하는 간단한 인포그래픽을 함께 참고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숫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이 모종에게 정확히 얼마만큼의 빛이 필요할까요? 오이는 빛을 상당히 좋아하는 광합성 작물입니다. 초기 단계, 즉 씨앗이 발아해 본잎이 두세 장 나올 때까지는 약 8,000에서 1만 룩스의 조도가 필요합니다. 이를 보다 정확한 단위인 파아르 지표로 환산하면 제곱미터당 초당 약 150에서 200 마이크로몰 정도입니다. 모종이 어느 정도 자라 단단해지면 빛 요구량도 증가합니다. 이때는 조도가 12,000에서 15,000 룩스 또는 200에서 300 마이크로몰까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러한 광량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이는 사용하시는 식물 LED 조명의 와트 수와 설치 높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20에서 30와트 수준의 LED 식물 생장등을 식물체 상단으로부터 15에서 20cm 높이에 설치한다면 필요한 광량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빛이 부족한 것보다는 차라리 약간 과하게 주는 것이 좋다는 점입니다. 빛이 부족하면 오이 모종이 바로 웃자라기 시작하지만 광량이 조금 넘치는 것은 큰 문제 없이 견뎌낼 수 있습니다. 식물을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잎의 색이 진한 녹색이고 줄기가 짧고 굵게 자란다면 광량 조절을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만약 잎이 연해지고 위로 길게 웃자라는 현상이 보인다면 즉시 조명 높이를 더 낮추거나 더 고출력의 조명으로 교체해 주십시오. 조명 설치 높이와 그에 따른 적정 조도 수준을 나타낸 참고 자료 도표를 함께 확인하시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빛 조절에 있어서는 빛의 질이나 양뿐만 아니라 얼마나 오래 비춰주는지 그 지속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일반적인 콘센트용 타이머가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없어서는 안 될 도우미가 되어줄 것입니다.
식물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명확한 낮과 밤의 일과표, 즉 생활 리듬이 필요합니다. 밤이 되어 어둠 속에서 식물은 낮 동안 축적한 영양분을 흡수하고 뿌리 시스템을 성장시키는 등 중요한 생리활동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하루 24시간 내내 계속 빛을 켜두는 것은 절대 금해야 할 가장 큰 실수입니다. 이는 식물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주어 생리작용을 방해하고 잎이 노랗게 변하는 황화 현상 클로로시스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이 모종의 경우 최적의 일조 시간은 12시간에서 14시간 사이입니다. 예를 들어 타이머를 아침 7시에 켜지고 저녁 9시에 꺼지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식물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자라게 되어 건강한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타이머를 활용한 이러한 자동화는 여러분의 시간과 수고를 덜어줄 뿐만 아니라 모종이 매일 정해진 스케줄대로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빛을 공급받도록 보장해 줍니다. 이러한 타이머는 가격이 매우 저렴한 편이지만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정말 많습니다. 기계식 또는 디지털 타이머를 설정하는 모습을 시연하는 것은 이해를 돕는 훌륭한 시각적 예시가 될 것입니다. 요즘 시중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램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모종을 위해 가장 적합한 램프는 무엇일까요? 단연코 최고의 선택은 LED 램프, 즉 식물 성장 램프입니다. LED 램프는 부인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에너지 효율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전기를 열로 낭비하지 않고 최대한의 에너지를 빛으로 전환합니다. 둘째, 발열이 거의 없습니다. 이 덕분에 식물에 최대한 가까이 배치해도 잎이 타거나 손상될 걱정이 없으며 높은 조도를 확보하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셋째, LED의 수명은 수만 시간으로 매우 깁니다. 품질 좋은 램프 하나만 구매하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LED 기술 덕분에 식물에 이상적으로 맞춘 스펙트럼의 램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식물이 필요로 하는 청색광과 적색광 영역에만 에너지를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태도 다양합니다. 일반적인 27 소켓 종우 형태부터 모종 박스 위에 설치하기 편리한 바 형태의 선형 등, 그리고 전체 선반을 커버하는 대형 패널 형태로도 나옵니다. 만약 초보 정원사라면 20W에서 30W 정도의 풀 스펙트럼 선형 L, ED 식물 등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LED 식물 등을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른 조명 유형은 어떨까요? LED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는 형광등이 매우 인기 있었고 흔히 주광등이라고 불렸습니다. 예산이 제한적이라면 여전히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 중에서도 티오타입 램프가 가장 효율적이며 밝기가 뛰어나고 스펙트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LED와 비교했을 때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낮다는 것입니다. 즉, 동일한 전력을 사용하더라도 유용한 광량이 적습니다. 또한 수은을 포함하고 있어 파손 시 위험할 수 있으며 특별한 폐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광량 저하 현상도 발생합니다. 한두 년 정도 사용하면 램프가 계속 작동하더라도 밝기가 눈에 띄게 어두워집니다. 게다가 효율이 낮아 발열도 더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미 형광등 설비를 갖추고 계시다면 계속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장비를 처음부터 새로 구매하신다면 현대적인 LED 기술을 선택하는 것이 명확히 더 좋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투자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LED와 형광등의 장단점 비교표가
시청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종의 조명을 비춰줄 때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고 무조건 피해야 할 정우 유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백열정우, 그 옛날 방식의 전구입니다. 따뜻한 노란빛을 내는 텅스텐 필라멘트가 있는 바로 그 정우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전구들이 그렇게 위험할까요? 이 모든 것은 작동 원리 때문입니다. 백열정우는 공급되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빛이 아닌 열로 전환합니다. 사실상 작은 난로 역할을 하는 셈이죠. 이런 백열정우를 모종 바로 위에 두면 연약한 잎이들은 타거나 말라버리기 쉽습니다. 혹시 안전거리를 확보했다고 해도 그 열기 때문에 주변 온도가 너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백열정우의 광 스펙트럼 자체도 식물 생장에 전혀 적합하지 않습니다. 푸른색 계열은 거의 없고 붉은색과 적외선이 과도하게 많습니다. 이런 빛은 모종의 웃자람 현상을 극도로 촉진합니다. 줄기는 단 며칠 만에 길어지고 연약해져서 제대로 힘을 쓸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모종 재배에 백열정우를 사용하는 것은 전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명백히 해로운 행위입니다. 전력만 낭비할 뿐 소중한 식물들을 확실하게 망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집에 있는 일반 책상 스탠드로 모종에 불을 켜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다면 즉시 그 생각을 접으셔야 합니다. 백열정우 아래 시들어가는 식물의 모습과 커다란 빨간 스톱 표시가 함께 나온다면 그 경고는 매우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적인 조명을 구입하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조명을 어디에 어떻게 놓을지, 특히 설치 높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물리학에 무서운 역제곱 법칙이 적용됩니다.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광원에서 거리가 2배가 되면 조도빛의 세기는 2배가 아닌 4배로 급감합니다. 3배가 되면 9배로 줄어들죠. 이 말은 조명과 식물 사이에 불필요한 1cm가 식물이 받아야 할 광합성 식량을 극적으로 줄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규칙은 이렇습니다. 조명은 가능한 한 낮게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식물의 윗부분을 태우지 않으면서 전체 재배 면적을 골고루 비출 수 있는 높이여야 합니다. 열 발생이 거의 없는 LED나 형광등의 경우 모종의 끝부분 생장점까지의 최적 거리는 15cm에서 25cm 사이입니다. 식물이 자라면서 조명도 함께 올려줘야 합니다. 이때 체인이나 끈으로 된 높이 조절식 행거를 사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조명을 모종 위 50cm나 1m 높이에 매달지 마세요. 빛의 대부분이 허공에 흩어져 버리고 정작 식물에게 돌아가는 빛은 거의 없을 겁니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빛의 세기가 얼마나 빨리 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시각적인 애니메이션 자료가 이 원리를 아주 잘 설명해 줄 것입니다. 좋은 조명을 사용하더라도 실수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가장 흔한 오류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조명을 너무 높게 설치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는 식물 성장 조명, 식물 등을 사용하더라도 모종이 연약하게 길어지는 웃자람 현상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부적절한 조명 사용 시간입니다. 빛을 하루 종일 켜두어 식물이 쉴 틈을 주지 않거나 반대로 하루에 몇 시간만 켜두어 충분한 광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타이머를 사용하여 12시간에서 14시간 사이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실수, 조명의 와트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10W짜리 작은 정우 하나로는
넓은 모종 상자를 제대로 비출 수 없습니다. 면적당 필요한 와트를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제곱미터당 약 30와트에서 40와트 정도를 권장합니다. 네 번째, 실수. 조명이 고르게 비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모종 상자가 길다면 중앙의 정우 하나만 사용하는 대신 전체 길이에 맞춘 선형 조명, 긴바 형태를 사용하여 가장자리의 식물들까지 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 실수. 모종이 자람에 따라 조명의 높이를 올려주는 것을 잊는 것입니다. 잎의 끝부분이 조명에 닿게 되면 잎이 타버리는 엽소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조명의 높이를 조절해 주세요. 이러한 간단한 실수들만 피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각 오류의 예시를 짧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초보 가드너들이 가장 망설이는 것, 바로 비용 문제입니다. 그냥 창가에 두면 공짜인데 굳이 비싼 LED 조명이나 타이머를 사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죠?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볼까요? 간단하지만 효과 좋은 LED 식물 재배 등은 보통 1000루블 러시아 화폐 단위 정도부터 시작하고요. 타이머는 300에서 400루블 정도면 충분합니다. 초기 투자 비용은 총 1500루블, 즉 2만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인 셈이죠. 다음은 전기세입니다. 30와트짜리 램프를 하루 14시간씩 2달간 묘목을 키우는 기간 동안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평균 요금 기준으로 300에서 400루블 정도의 전기료가 나옵니다. 따라서 전체 총비용은 2000루블 미만입니다. 그럼 이제 다른 선택지, 즉 조명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를 한번 볼까요? 괜찮은 오이 씨앗 값은 얼마나 들었나요? 좋은 흙과 트레이 비용은 또 얼마인가요? 파종하고 물 주고 관리하는 데 들어간 여러분의 시간과 노고는 또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공들였는데 절반의 모종은 시들어 죽고 남은 절반마저 너무 약해서 아주 적은 수확량만 얻게 될 때에 그 실망감의 가격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올바른 조명에 투자하는 것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튼튼하고 건강한 모종을 보장하고 결과적으로 엄청나게 풍성한 수확을 안겨줄 확실한 투자죠. 이 투자는 첫 해에 직접 기른 맛있는 오이를 수확하면서 바로 그 가치를 증명할 것입니다. 장비 비용과 잠재적인 수확량 손실을 비교하는 간단한 인포그래픽을 화면에 보여주면 확실히 더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타협점을 찾는 것이 가능할까요? 창문 빛과 인공 조명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네, 이러한 하이브리드 방식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문이 남향이라 빛이 매우 잘 들지만 일조 시간이 짧은 지역에 살고 있다면 이 방법이 유용합니다. 낮에는 자연광을 이용하고 아침이나 저녁에 조명을 몇 시간 켜서 필요한 12시간에서 14시간까지의 일조 시간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의 요금을 약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햇빛이 부족한 흐린 날씨가 길어질 때도 추가적인 조명은 매우 유용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식물은 여전히 창문 쪽에서 오는 측면 빛을 주로 받게 되기 때문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자라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조도 센서가 없다면 날씨 변화를 계속 확인하고 수동으로 조명을 켜줘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번거로움 없이 확실한 결과를 원하는 초보자라면 창문을 완전히 배제하고 방 안쪽 선반에서 100% 인공 조명만으로 모종을 키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방법이 더 쉽고 안정적이며 훨씬 균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숙련된 원예가들에게는 복합 조명 실험이 흥미로운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둑해지기 시작하면 자동으로 조명이 켜지는 창문 옆 모종 선반을 활용하는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의 이 치열했던 논쟁의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된 것은 겉보기엔 생명의 원천처럼 보이는 창문이 사실상 모종에게는 극도로 믿을 수 없는 동반자라는 사실입니다. 창문은 빛의 세기를 속이고 필요한 스펙트럼의 유용한 부분을 훔치며 과열의 위험을 만들고 심지어 모종들이 빛을 향해 필사적으로 구부러지게 만듭니다. 반면에 생장용 램프는 우리에게 완벽한 통제력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식물에게 이상적인 스펙트럼과 정확한 세기, 그리고 엄격하게 조절된 일조 시간을 제공하여 튼튼하고 건강하며 땅딸막하게 자랄 수 있는 말 그대로의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인공광은 어렵거나 복잡한 원예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매우 접근하기 쉽고 간단한 도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제대로 선택하고 설치한 램프는 고품질의 모종을 얻는 거의 100% 보장 수표이며 이는 곧 미래의 풍성한 수확을 위한 확고한 기반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집안의 창문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성공적인 텃밭 가꾸기의 다른 비법들을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영상을 시청한 후 여러분의 의견은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의 모종을 위해 선택할 것은 램프입니까? 아니면 창문입니까? 여러분의 경험담과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흥미롭게 읽어보겠습니다.